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5발을 쐈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5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0km, 220km. 뭡니까 쏜 게? 원산의 호도반도, 뭐 북한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쏠 때 주로 호도반도 지역에서 쐈는데요. 예.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5발을 연이어서 발사를 했고 그것이 200에서 한 220km 정도 날아갔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이게 위에 탄이 붙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폭탄이라고 하는 탄두가 한 500kg에서 한 1000kg 정도 되는 예. 다양하게 탄두가 장착이 돼 있고 탄도비행, 즉 하늘로 올라가서 관성에 의해서 탄도비행을 하다가 내려 꽂히는 걸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단거리 발사체 이런 말만 나왔는데 네, 전술 미사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죠. 이번에 쏜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그동안 우리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왔죠.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KN-O2라고 하는 미사일에 사정거리가 원래 120km에서 140km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예. 그걸 사정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KN-O2 미사일은 고체 연료입니다. 잠깐 얘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초기로는 이 스커드 미사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 5발 쏜 게. 그런데 그렇게 뭐 일부는 발표했죠. 노동 미사일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은 KN-O2 제일 조그만하거든요. 네. 제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저것이 왜 위험한가? 네, 이제 위험한 이유. 이게 스커드일 때, 노동일 때의 의미와 예. 또 이 KN-O2일 때 위협과 의미가 다 다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런데 KN-O2는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고체 연료입니다. 스커드나 무수단, 노동들은 전부 액체 연료거든요. 아시다시피 액체 연료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연료를 사전 주입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액체를 이제 우리 자동차 기름 넣듯이 액체를 갖다가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연료가 유효기간이 최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그 연료의 산화 독성 때문에 미사일이 녹아버려서 쓰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미사일이 뭐 천만 달러씩 하는 이런 미사일에다가 연료 한 2년 전에 넣어놨다가 발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1000만 달러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쏠 때마다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사전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액체 연료 로켓인데 이 KN-O2는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쏘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데 그동안은 이 KN-O2의 사정거리가 120에서 14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게 멀리 내려오지 않는 사정거리가 짧으니까 우리 공군기지나 뭐 이런 전략 어떤 그 시설들에 크게 위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200km씩이나 날리는 테스트를 만약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제 우리 군사력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KN-O2 미사일이라는 걸 쐈는데 네. 이게 원래 100km, 120km니까 휴전선 요 정도밖에 못 오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200km 정도로 사거리가 이번에 늘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 쏴서 이 수도권 위협 지역까지 위협적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네요. 수도권뿐만 아니고 휴전선에 근접해서 쏜다면 네. 우리 뭐 계룡대 또는 서산에 있는 F-16 비행장 그리고 충주에 있는 F-16 전투 비행장 뭐 청주에 F-35 우리 도입하면은 청주에 배치할 거거든요. 그 청주 비행장 이 모든 것이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나 또는 우리 예. 전략기지가 북한의 위협에 훨씬 더 위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사전 탐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 탐지가 안 되는 지금까지 100km, 120km 가던 미사일이 이번에 200km까지 날아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KN-O2가 아니고 노동 1호라면 그 위협은 어떤 위협입니까? 노동 이러면은 이것은 북한이 우리는 핵 개발 완성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니 노동 미사일 쐈는데 왜 핵 개발 완성했다는 선언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노동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최대 사정거리가 1300km입니다. 예. 그런데 사정거리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더 무거운 것을 실었기 때문에 줄였다는 것이고요. 예. 노동 미사일 탄도 중량이 700kg이거든요. 예. 그런데 더 무거운 거 실으면 더 짧게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km는 너무 짧죠. 그건 뭐냐면은 원래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돌팔 매질을 하면 45도 각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간다 이런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동 미사일은 하늘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 꽂히게 만들면
중력 가속도의 영향 때문에 내려꽂힐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MD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 미사일을 200km를 쐈다. 이것은 우리는 핵 개발 완성해서 이제 핵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커드는 500km, 노동은 1300km. 네. 그런데 만약에 어저께 쏜 5발이 노동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핵 개발을 완성했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300km 핵 개발 핵 탄두를 탑재해서 노동을 1300km 쏠 수는 없습니다. 왜? 더 무거워지니까. 더 무거워지니까. 그런데 그거를 200km만 쐈다는 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높이 하늘 높이 쏘아 올려서 내려 꽂히게 지금 만들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더 위험한 거네요. 더 위험하죠. 노동 그래서 미사일처럼. 내려 꽂히게 만들어서 요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편심 탄도 비행이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다면 이것은 뭐 핵 개발 완성하고 이제는 발사 단계에 들어간 직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KN-02든 노동이든 지금 67년 우리 북의 정규군 창설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네. 북이 최근에 부쩍 미사일을 많이 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작년에 뭐 미사일 수도 없이 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mm 방사포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계속 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어떤 그 도발이다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결코 도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도발 플러스 신무기 개발 테스트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 미사일 한 발에 $1000만. 예. 스커드 미사일 한 발에 500만에서 7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 체계를 그냥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뭐 협박할 일도 없는데 5발을 쐈다는 것은 그것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지출을 한 것이죠. 예. 또 특히나 지금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이 될 만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이를테면 소니에서 나오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컴퓨터 게임기까지도 북한의 통제가 됩니다. 그것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칩 빼서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제재가 들어가는데 이 자기네들 창고에 있는 그 아까운 미사일들을 정치적인 협박을 하기 위해서 5발씩이나 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겸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정규군 창설일이 1948년 2월 8일이거든요. 예. 그동안은 그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부대를 창설한 것을 북한 노동 인민군 창설일이라고 이렇게 선전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아니다. 정규군 창설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김정은이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다. 독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과 더불어서 키 리졸브 훈련을 3월 2일부터 합니다. 예. 그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하니까 원래 또 훈련하면 또 바싹 엎드립니다. 북한이. 훈련하기 전에 바싹 도발을 해서 서해에 들어오면 우리 공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또 보여주는 결국 것이죠. 말씀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위협이 되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과 더불어서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스커드든 KN-02든 여기에 우리가 방어하는 수단 결국 킬체인입니까? 킬체인은 탐지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요.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항공 정찰을 합니다. 그죠? 네, 그게 이제 항공에서 글로벌 호크 같은 북한의 거죠.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네. 식별을 해서 우선은 북한이 쏘기 전에 쏘려고 하는 기지를 타격하고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쐈으면 이 하늘에서 막아내는 막아내는, 하늘에서 막아내는 거기가 거는- 이제 거기부터는 MD, 예. KAMD죠. KAMD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늘에서 북이 날아오는 만약에 스커드 미사일이라면 네. 우리가 하늘에서 막아낼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어떠한 무기 체계도 한국에는 없고요. 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이 있고 예.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고 주한미군, 오산기지, 군산기지 이런 주한미군에만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우리가 패트리어트 2가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패트리어트 3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이제 지금 예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근미래에 요격체계가 갖춰질 텐데 지금 뭐 킬체인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이 킬체인은 제가 단언컨대 허구입니다. 킬체인은 허구다. 허구입니다. 이걸로 못 막는다 이 말씀입니까? 킬체인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킬체인이 30분 만에 우리가 탐지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를 핵 미사일로 공격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그럼 반격하자, 선제 타격하자는 걸 결심하고 타격해버리는 건데 그걸 30분 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30분 만이냐? 북한이 액체 연료 탄도 미사일을 동굴에서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를 주입하고 기립해서 쏘는데 40분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40분 전에 30분 만에 우리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버리면 우리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킬체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북한이 쏠 때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세워서 연료를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한다는 이야기고 이 액체 연료와 산화제는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 몇 달 전에 자 언제쯤 공개해야 되겠다 하고 몇 달 전에 주입해놓고 그 2년 내에만 사용을 해버리면은 우리 킬체인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죠. 꺼내서 바로 쏴버린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킬체인보다는 저 뒤에 나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 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정도 날아오는 거 말고 150km 더 높은 곳에서 날아서 떨어지는 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 사드 외 지금 현재는 뭐 사드도 없지만 예, 사드는 150km까지를 사드. 사드가 하고 그 밑에 지금 아까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15km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 그보다 더 높은 거는 한 500km까지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미사일이 탄도 비행 중간에 요격을 하고 EMP 터뜨리기 전에도 공격하고 또 미사일이 솟구칠 때 솟구치는 데 가서 그냥 또 때려버리고 하는 그것도 SM3가 하는 것이죠. 참 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참. 그런데 오늘 뭐 힘듭니다, 기획재정부에 보니까 우리 그 국군의 방위력 개선비 더 증액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부는 뭐 이런 데 대한 위협성을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